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공부해 봤죠. 이 해월 출생자의 특징을 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자, 해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선은 물기운이죠. 물기운이라는 것은 저장과 흡수의 신이죠. 근데 이제 물기운의 특징이 모아지고 채워지다 보면은 찬속성이 강하죠. 그래서 해월 출생자가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움직임을 게을리하면 장이 아주 차고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염이 잘 걸리고 소화불량이 잘 걸리고 그런 체질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월 출생자는 첫 번째 물기운이 주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저장과 흡수력이 있다. 이것이 인간 세계, 현실 세계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호기심 천국이고 지식 정보를 모아 흡수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 정보를 모아 흡수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와 이 지식 정보를 흡수하는 힘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성장 과정에서 이것을 공부로 발전시킨다면 뭐 지식이 아주 넘쳐나겠죠. 그렇지만 호기심과 세상의 그 움직이는 정보에만 관심이 있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월 출생자도 극과 극이겠죠. 해월이니까 물이다, 정보다, 지식이다, 무조건 공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쪽으로 가느냐, 단순 정보 흡수 쪽으로 가느냐. 옛날에는 이거 소문이라고 했죠. 소문을 아주 캐치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대. 풍문이라고 그랬죠. 풍문. 근데 이 풍문은 단순 정보일 확률이 높죠. 가성비가 없고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단순 정보일 확률이 높아요. 이것을 진짜 고급 정보가 되려면 이 해수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인이라고 하는 고행을 거쳐서 묘라고 하는 편리성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고통을 살펴주는 축토와 만나든가, 아니면은 정제된 자격, 자수와 만나든가, 하여튼 여러 형태로 변해야 되겠죠. 해수에서 멈추면 풍문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 해수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아이디어, 기획, 계획,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돼서 행동화가 돼야 되겠죠. 가장 앞서가는 지식 정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달 해월만 보고서 그 사람의 운세를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해월 출생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디서 멈추면 안 된다? 풍문, 소문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기획과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다루는 분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원료를 개발하는 힘, 이런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또 소스를 개발을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맛을 낸다든가, 그 배합이죠. 배합. 어떻게 배합하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탄생을 하겠죠. 퓨전.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틀을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직업이 약간 자유직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분야는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분야가 해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직접 연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해월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조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로 사업화됐을 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월 자체만 가지고
이 직업 분야에서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해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이점이 이 분야에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해월의 특징만 보는 거니까 요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을 개발하는 분야, 통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런데 신에너지겠죠. 신에너지 개발 분야, 이런 분야의 출발점이 해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에너지와 상당히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월 출생자의 이 독특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완성이 되면서 그 물질이 뭐로 바뀌어요? 아이디어로 바뀌죠. 이 과정을 해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에게 이 에너지를 적용하면 뭐가 돼요? 호기심 유발 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진행하려고 하고, 새로운 작동 기법이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 사람한테 들어오면 새로운 정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쪽의 능력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고 창조화가 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사회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해수가 또 무언가를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해수와 맞는 프로그램을 또 만나야 되고,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화돼서 사람들한테 또 알려지고 그러는 데에는 우리 인간관계가 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월 출생자가 양력으로는 이제 11월 7일부터 12월 6일경에 해당되네요. 입동절기가 있고요. 소설절기가 있네요. 자, 태어난 달에 요 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월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해월 출생자분들은 요 사랑스러움, 귀여움,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힘, 항상 젊음, 늙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호기심, 새로운 기획력, 자, 이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해월 출생자의 특징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단순 대입을 하지 마시고 해월 출생자의 특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풍문 조심, 소문 조심, 찌라시 정보 조심, 남의 고급 정보. 이게 남의 고급 정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말하는 고급 정보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월 출생자가 특히 2021년 변혁기잖아요. 이 변화하는 시기에 이 나오는 풍문, 소문, 찌라시 정보, 남의 고급 정보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진짜 정보라고 믿는 순간 과잉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해월 출생자가 2021년 축년이 되면은 2022년 호랑이 해가 되면은, 자, 이 에너지가 축이라는 에너지를 만나면은 방합이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흘러가는 정보를 자기가 습득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지, 여기에서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호랑이 해가 되면은 그러면 합이 되죠. 육합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창조적 행동과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21년 소띠해가 끝날 때까지 공부하는 자세로 흘러가야 되고, 2021년에 인간 세상의 정보를 모아서 기획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다듬으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해가 되면은
이 해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뭐가 돼요? 실제로 행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문이나 소문에서 현실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 정보란 말이에요. 진짜 정보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21년의 흐름 속에서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해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해월 출생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요거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이걸 딱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이 되면은 이제 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새로운 품목과 가치를 찾아내고 결정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2021년에 전체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인하거나 과잉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깐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2022년 호랑이 해가 돼야 돼요. 자, 이 해자축이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 해월 출생자는 방합, 삼합을 이루고요. 방합, 대부분의 이제 방합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세력을 만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기획을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그 루트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자신을 둘러싼 그 세력도 자기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이제 잡는 거고요. 그 흐름을 잡은 것을 2022년으로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해월 출생자는 2021년 가을, 겨울에 결정하지 말고 세상 공부를 하고 세상의 흐름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루트를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그 목표점을 2022년으로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요걸 참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월 출생자 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